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정훈입니다. 올해 49 아직 한창 회사에서 불꽃을 태울 나이라고들 합니다. 평생을 김치 냉장고 부품 연구에 바쳤고 팀장 자리까지 올라 이제는 제법 안정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인연이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것도 가장 예기치 못한 형태로 말이죠. 김영호 부장에게 복수할 기회가 찾아올 줄은요. 그날은 유난히 회사 일이 저를 짓누르던 날이었습니다. 신제품 개발 프로젝트는 난항을 겪고 있었고 위에서는 끊임없이 압박이 들어왔죠. 특히 김영호 부장은 저를 더욱 몰아세웠습니다. 그는 툭하면 제 아이디어를 가로채고 공을 가로채고 심지어는 회의석상에서 저를 비난하며 모욕감을 주었습니다. 제 속은 시꺼멓게 타들어갔습니다. 억울함과 분노는 이미 제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복수를 꿈꿨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퇴근 후 답답한 마음에 회사 근처 다방을 찾았습니다. 뜨거운 커피 한 잔에 복잡한 생각을 녹이고 싶었습니다. 커피를 가져온 김미경 씨는 저를 보자마자 화들짝 놀라며 쟁반을 놓칠 뻔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도 쿵 내려앉았습니다. 미경 씨는 제가 다니는 회사 김영호 부장의 아내였습니다. 세상이 저를 가지고 노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제 머릿속에는 섬광처럼 복수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김영호 부장, 평생 나를 밟고 올라서려 했던 그 놈에게 고통을 안겨줄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미경 씨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정훈 팀장님, 여기서 뵙네요. 김영호 부장님과는 잘 지내시죠? 저의 입에서는 얼어붙은 말이 겨우 나왔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미경 씨는 이내 고개를 숙이며 바쁘게 다른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날 다방 커피가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쓴맛이 너무 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쓴맛은 묘하게도 달콤한 복수의 계획을 상상하게 했습니다. 그의 아내를 통해 그를 무너뜨린다. 생각만으로도 짜릿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다방의 발걸음을 끊었습니다. 혹시라도 미경 씨와 다시 마주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그녀를 어떻게 복수에 이용할지 머릿속으로 정교하게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참으로 얄궂었습니다. 며칠 후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미경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어색한 웃음을 지었고 저 역시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미경 씨가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정훈 팀장님, 얼마 전 다방에서 너무 놀랐죠? 죄송해요. 제가 거기서 일하는 건 아무한테도 말 안 했거든요. 저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미경 씨는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그림자를 이용할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녀의 불행이 저의 복수를 위한 완벽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요. 이때부터 우리는 묘한 인연으로 엮이기 시작했습니다. 마트에서 우연히 마주치고 동네 골목에서 스쳐 지나가고 심지어 버스 정류장에서도 만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짧은 인사를 주고받았고 점점 서로에게 궁금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미경 씨는 늘 피곤해 보였고 그녀의 눈빛에는 어딘가 모를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약점을 파고들 준비를 했습니다. 그녀의 불행을 파고들어 김영호 부장의 심장을 꿰뚫을 치명적인 칼을 만들 참이었습니다. 어느 날 버스 정류장에서 미경 씨와 나란히 앉아 버스를 기다리는데 그녀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정훈 팀장님, 사실 제가 다방에서 일하는 건 남편 몰래 하는 거예요. 남편은 제가 친구들 만나러 나가는 줄 알아요. 남편의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한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김영호 부장이 회사에서 사람을 괴롭히는 것으로도 모자라 집에서도 아내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은 저의 복수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얼마나 무능하고 폭력적인지, 그녀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더 깊이 파고들수록 제 계획은 더욱 구체화되어 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버스 정류장에서 만날 때마다 짧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미경 씨는 남편 김영호 부장과의 불화, 그의 무관심과 폭력적인 성향, 그리고 자신을 짓누르는 삶의 무게에 대해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제 복수를 위한 완벽한 밑그림이 되어 주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버스 정류장에서 미경 씨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우산도 없이 비를 맞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제 우산을 그녀에게 씌워주었습니다. 미경 씨는 놀란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비 맞으면 감기 걸려요. 제 말에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녀의 눈에서 깊은 외로움과 슬픔을 보았고 그것이 제가 이용할 수 있는 감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취약한 심리는 저의 계획에 완벽하게 들어맞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종종 다방이 아닌 다른 곳에서 만났습니다. 작은 공원의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강가를 따라 말없이 걷기도 했습니다. 저는 철저히 그녀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그녀의 외로움을 채워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미경 씨는 저에게 지난 세월 동안 김영호 부장에게 받았던 상처들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은 툭하면 술에 취해 들어와 폭언을 퍼붓고 심지어 손찌검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집안의 모든 돈을 주식 투자로 날려버리고는 자신에게 다방 일을 강요했다고 했습니다. 결혼 생활은 이미 오래전에 무너졌고 이제는 형식만 남은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홀로 감당해야 했던 삶의 무게에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고 때로는 그녀의 손을 잡아주며 위로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복수의 칼날이 더욱 날카롭게 벼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기대면 기댈수록 김영호 부장은 더 깊은 절망에 빠질 테니까요. 저는 미경 씨를 보면서 김영호 부장 때문에 겪었던 지난 세월의 분노가 서서히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도록 행동했습니다. 오히려 미경 씨가 김영호 부장의 아내라는 사실이 그녀의 아픔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을 공유하며 더욱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척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김영호 부장에게서는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위로와 이해를 느꼈을 것입니다. 어느덧 우리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가는 듯 했습니다. 미경 씨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정훈 팀장님을 만나고 나서야 제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요. 그동안은 정말 죽지 못해 살았어요. 그녀의 말에 제 마음속에서는 냉혹한 계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녀의 감정이 깊어질수록 저의 복수는 성공에 가까워진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김영호 부장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기 위한 연극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한 마음을 감출 수 없게 되었습니다. 손을 잡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눈빛 속에는 서로를 향한 깊은 애정이 담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을 때마다 김영호 부장의 비열한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세상이 용납하지 않는 금지된 사랑이며 이것이 김영호 부장을 무너뜨릴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요. 미경 씨는 죄책감에 시달리면서도 저를 놓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그녀 없이는 단 하루도 견딜 수 없는 듯 행동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제가 깊이 박힐수록 김영호 부장의 고통은 커질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만남이 잦아질수록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방 주인 아주머니는 미경 씨를 보며 묘한 눈빛을 보냈고 동네 주민들은 우리를 볼 때마다 수근거리는 듯 했습니다. 미경 씨는 불안해했고 저는 그녀를 안심시키려 노력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 모든 상황을 김영우 부장에게 들키게 할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의 분노와 수치를 상상하며 저는 짜릿했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공원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김영호 부장과 함께 일했던 박성훈 부장이 자주 지나다니는 길목을 선택했습니다. 박성훈 부장은 입이 가볍고 소문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때 박성훈 부장이 우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놀란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았고 이내 고개를 갸웃거리며 지나갔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관계가 세상에 드러날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요. 미경 씨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날 밤 미경 씨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 흐느꼈습니다. 정훈 팀장님, 우리 어떡해요? 이제 모든 게 끝날 것 같아요. 저도 그녀를 진정시키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미경 씨, 지금 당장 저에게 와요. 우리는 만나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감정을 최대한 끌어올렸고 그녀에게 마지막 일지도 모르는 밤을 보내자고 속삭였습니다. 이 뜨거운 하룻밤은 김영호 부장에게 가장 치명적인 칼날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모든 것을 잊고 서로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척했습니다. 서로의 체온을 느끼고 서로의 숨결을 나누었습니다. 미경 씨는 제 품에 안겨 지난 세월의 아픔을 토해냈고 저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위로했습니다. 그녀의 여린 어깨를 감싸 안고 그녀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듯 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제 어깨를 적셨고 저는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제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깊이 빠져들수록 김영우 부장의 고통은 더욱 커질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속삭였습니다. 정훈 팀장님, 고마워요. 이렇게 따뜻한 품은 처음이에요. 제 심장은 격렬하게 울리는 듯 느껴졌지만 그것은 복수를 향한 흥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오랜 시간 억눌렸던 욕망과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미경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정훈 팀장님, 저 정말 괜찮을까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미경 씨. 내가 미경 씨 곁에 있을게요. 이 모든 순간을 저는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그녀의 불안감이 저를 향한 의존으로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격렬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날 밤은 우리에게 영원처럼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서로에게 마지막 일지도 모르는 뜨거운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든 순간이 김영호 부장에게 알려질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가 제 아내를 탐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의 세상이 어떻게 무너질지 상상하며 입꼬리가 슬며시 올라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젯밤의 열정은 사라지고 현실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는 듯 보였습니다. 미경 씨는 김영호 부장에게 들킬까 봐 두려움에 떨었고 저는 그녀를 지켜줘야 한다는 책임감을 연기했습니다. 그녀의 불안감은 저의 복수심을 더욱 불태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박성훈 부장을 통해 우리의 관계가 김영호 부장의 귀에 들어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김영호 부장은 미경 씨에게 연락해 모든 것을 추궁했습니다. 미경 씨는 두려움에 떨며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훈 팀장님, 남편이 다 알았어요. 저 어떡하면 좋아요? 저는 미경 씨를 만나러 달려갔습니다. 미경 씨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남편이 당장 이혼하자고 해요. 그는 저에게 모든 것을 책임지라고 했어요. 저는 미경 씨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미경 씨, 내가 미경 씨 곁에 있을게요.
힘든 일은 내가 다 감당할게요. 미경 씨는 제 품에 안겨 흐느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김영호 부장이 저에게 그동안 행했던 모든 악행들을 떠올리며 묘한 쾌감을 느꼈습니다. 그의 얼굴에 드리워질 분노와 수치심을 상상하며 제 심장은 뜨겁게 고동쳤습니다. 며칠 후 김영호 부장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분노에 가득 찬 얼굴로 저에게 소리쳤습니다. 이정훈, 감히 내 아내를 건드려. 당신 때문에 내 가정이 풍비박산 났어. 그의 얼굴은 증오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분노를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미경 씨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인 척했습니다. 김영호 부장은 저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온갖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심지어 회사에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까지 했습니다. 회사에 알려지면 저의 경력은 물론 인생 전체가 망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망설이는 척했지만 이미 모든 수를 계산해 두었습니다. 김영호 부장이 저를 공격할수록 그는 스스로 무덤을 파는 꼴이 될 것이었습니다. 미경 씨는 남편과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김영호 부장은 온갖 방법으로 미경 씨를 괴롭혔고 그녀는 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저는 미경 씨 곁을 지키며 그녀에게 힘이 되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점점 말라갔지만 저를 향한 믿음은 변치 않았습니다. 그녀의 아픔은 저에게는 그의 몰락을 위한 과정일 뿐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곱지 않았습니다. 저를 향한 비난과 손가락질이 이어졌습니다. 오랜 시간 알고 지내던 동료들도 저를 외면했습니다. 심지어 가족들도 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미경 씨와 함께라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척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제가 바라던 그림이었습니다. 김영호 부장이 모든 것을 잃고 추락하는 것을 보는 것이 저의 유일한 목표였으니까요. 긴 시간의 싸움 끝에 미경 씨는 김영호 부장과 이혼했습니다. 저는 회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오랫동안 일했던 직장을 떠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미경 씨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명분은 완벽했습니다. 저의 퇴직금으로는 김영호 부장의 요구를 겨우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은 채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의 얼굴에 드리워진 절망감을 보며 저는 속으로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미경 씨, 이제부터는 나만 보고 살아요. 행복하게 해줄게요. 그녀는 제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저의 복수가 성공했음을 의미했습니다. 이제 김영호 부장은 더 이상 저를 괴롭힐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고 저는 자유로워졌습니다. 우리는 작은 집을 얻어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가진 것은 많지 않았지만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찬 곳인 척했습니다. 미경 씨는 더 이상 다방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꽃집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꽃을 만지는 것을 좋아했고 꽃집은 그녀에게 새로운 활력소가 되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꽃집 일을 도우며 소박한 행복을 누리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없으면 안 되는 존재가 되었고 저는 그런 그녀를 통해 저의 존재감을 확인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날들도 많았습니다. 가끔은 지난 날의 그림자가 우리를 찾아왔고 세상에 곱지 않은 시선도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척했습니다. 미경 씨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정훈 팀장님, 저는 정훈 팀장님을 만나 비로소 제 삶을 찾았어요. 고마워요. 어느 날 우리는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경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훈 팀장님,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도 그녀의 말에 동감하는 척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세상이 금지한 것이었지만 저에게는 복수를 위한 완벽한 수단이었습니다. 이제 김영호 부장은 모든 것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의 몰락을 지켜보는 것은 저에게 가장 큰 만족감을 주었습니다. 복수의 달콤함이 제 삶을 채우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마지막이 될 줄 알았던 이 황혼의 나이에 뜨겁고도 진실한 사랑인 것처럼 보이는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비난과 손가락질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에게 빛이 되어주는 척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복수는 성공했고 저는 새로운 삶을 가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예측 불가능한 사랑 앞에서 그리고 복수의 기회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